쓸모없는 것! 조선 남원 기방 앞에서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생 춘향이 바닥에 무릎 꿇고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 서리 석봉은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그의 품속에 들어 있었지요. 사흘 후 춘향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집니다. 저 기생이 양반을 독살했다. 곤장형을 기다리는 춘향을 보고 석봉은 전 재산을 털어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부패한 황 주사가 비웃습니다. 서자 주제의 기생을 구한다고? 어리석은 놈!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반쪽 양반이 매맞는 기생을 산다고?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이 결정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연간 전라도 남원 땅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봉, 나이는 28이었지요. 초가을 아침 햇살이 남원 관청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석봉은 다른 서리들보다 일찍 관청에 나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는 낡았으되 깨끗이 빨아입었고 상투는 단정하게 틀었습니다. 또 왔구나. 반쪽 양반. 동료 서리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석봉은 고개만 끄덕이고 묵묵히 붓을 들었습니다. 반쪽 양반. 그가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요. 석봉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것이지요. 적자인 형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으나 석봉은 족보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형들은 석봉과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썩은 피가 섞인 놈이 어찌 우리와 한 집에 살겠느냐. 형들의 차갑고 냉정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쫓겨난 석봉은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돼 양반이 아니었고 평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었습니다. 과거 응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서자에게는 과거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석봉은 관청의 하급 서리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문서를 베끼고 송사 기록을 정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그를 무시했고 평민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해박했던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몰래 읽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놀 때 석봉은 법전을 외웠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기에 능력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석봉, 이리 오너라. 관청의 실무를 총괄하는 황 주사가 불렀습니다. 황 주사는 평민 출신으로 관청에 들어와 오랜 세월 일하며 실권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지요. 예, 주사 어르신. 석봉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김참봉 댁과 이첨지 댁의 토지 송사가 있느니라. 그대가 기록을 맡아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참봉 댁과 이첨지 댁의 토지 다툼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밭 한 떼기를 놓고 다투는 것이었는데 여러 관리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지요. 오시우스가 되자 두 집안 사람들이 관청으로 몰려왔습니다. 백발의 김참봉과 붉은 얼굴에 이첨지가 서로 노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또 어르신,
그 밭은 선대부터 저희 집안 소유였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 조부께서 개간하신 땅이옵니다. 두 사람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투었습니다. 관청의 사또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봉은 조용히 두 집안이 제출한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대장, 매매 증서, 증인 진술서가 양쪽에서 나왔지만 서로 엇갈렸습니다. 석봉은 문서의 작성 연도와 관인과 이인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잠깐. 석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봉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사또 어르신, 이 토지 대장을 보시옵소서. 경계 표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나이다. 석봉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또와 양쪽 집안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밭은 원래 한 덩어리였으되 40년 전 홍수로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었나이다. 토지 대장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석봉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참봉 댁께서는 동쪽 밭을, 이첨지 댁께서는 서쪽 밭을 각각 소유하고 계셨사옵니다. 다만 홍수 후 경계석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생긴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사또가 물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런 경우 양쪽이 각자의 땅을 확인받되 분쟁 부분은 관청에서 다시 경계를 정하도록 되어 있나이다. 석봉은 율법 조항을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주워거렸고 양쪽 집안도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그리하거라. 하루 만에 3년 묵은 송사가 해결되었습니다. 김참봉과 이첨지는 석봉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고맙소, 석봉나리. 아니옵니다. 직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석봉의 겸손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관청을 나서며 김참봉이 말했습니다. 서자라 하되 저런 인재를 묻어두다니 아깝구나.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황 주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의 불안과 경계가 어렸습니다. 황 주사는 오랜 세월 관청에서 일하며 뇌물을 받고 문서를 조작하여 재산을 모았습니다. 토지 송사가 길어질수록 양쪽에서 돈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석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부정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저놈이 눈의 가시로구나. 황 주사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석봉은 관청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원 읍내 끝자락 허름한 초가 한 채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 비좁았으되 석봉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석봉이 방문을 열자 마른 몸의 노파가 누워 계셨습니다. 석봉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겨울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고 식은땀을 흘렸지요. 오늘은 좀 어떠하신지요? 괜찮다, 얘야. 내가 무사히 돌아오니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는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내일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다. 돈 아껴라. 내가 벌어오는 것으로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지 않느냐. 어머니. 석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양반댁 천첩으로 멸시받으면서도 아들만은 제대로 키우려 애썼지요. 석봉아. 예,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양반이셨지만 진정한 양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셨다. 신분만 양반이었을 뿐
마음은 그렇지 못했지.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비록 서자이나 마음만은 진정한 양반이 되어라. 신분이 아니라 행실로 사람을 대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을 마친 석봉은 다시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문서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관청 앞을 지나 문서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관청 옆 기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석봉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방 마당에서 한 남자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기방을 관리하는 임사령이었지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면서 의술이나 하겠다고?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여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돌려보니 관기 춘향이었습니다. 뺨에 붉은 핏자국이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반댁에서 쓸 약재를 내 주제에 혼자 판단해서 캤다고? 채찍이 춘향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춘향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관기 주제의 의원 흉내를 내다니 민서방 어르신이 내 때문에 체면을 잃으셨다. 석봉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관기는 관청 소유였고 임사령은 관청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지요. 석봉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급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관기의 일에 끼어들 권한도 힘도 없었지요. 쓸모없는 것. 내일부터는 관청 마당이나 쓸어라. 임사령이 침을 뱉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향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기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봉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춘향이구나. 가끔 관청에서 마주쳤을 때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석봉은 품속을 만졌습니다.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형벌 대신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었지요. 하지만 관기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기는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젠가 저런 일이 없는 세상이 오려나. 석봉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떨리는 어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석봉은 좁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 여인도 나와 같은 처지일까? 능력은 있으되 신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매까지 맞아야 하는 처지. 석봉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멀리 남원 읍내 큰 기와집에서는 은퇴한 전직 관리 정참판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석봉의 아버지와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함께한 벗이었습니다. 석봉의 아버지가 영모 누명에 휘말렸을 때 정참판을 구명해 준 적이 있었지요. 그 덕에 정참판은 목숨을 건지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석봉이가 벌써 저리 컸구나. 정참판은 낮에 관청에서 본 석봉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자라는 신분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요. 자네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네. 하지만 이 세상은 참으로 가혹하구나. 정참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오겠지. 정참파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남원 읍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봉은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석봉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삶을 뒤흔들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 남원 읍내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양반 박진사가 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났소. 박진사 어르신께서 승하하셨소. 하인이 관청으로 달려와 외쳤습니다. 사또와 관리들이 급히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석봉도 기록을 위해 따라갔지요. 박진사의 집은 온통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사는 환갑을 간 넘긴 분으로 사흘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전부터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 하시더니 오늘 새벽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요? 사또가 박진사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나이다. 사흘 전부터 속이 답답하다 하시어 의원을 불렀나이다. 어젯밤에 약을 드신 후 편히 주무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차갑게 식어 계셨나이다.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약이라 하셨소. 어디서 받은 약이요? 민서방 어르신께서 먼저 처방을 해주셨고 그 후에 관기 춘향이가 또 다른 약을 지어 바쳤나이다. 석봉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전 매맞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을 한의원 주인 민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단지 소화를 돕는 평범한 약을 드렸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관기년이 무슨 약을 지어드렸는지 쓸모없는 거지라는 말이 석봉의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사흘 전 기방 앞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민서방은 대대로 의원을 하던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남원에서 가장 큰 한의원을 운영하며 권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관기 춘향의 뛰어난 의술 실력이 소문나면서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의술을 논하다니. 민서방은 평소 춘향을 몹시 시기했습니다. 사흘 전에도 임사령에게 일부러 춘향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이지요. 춘향을 당장 잡아오너라. 사또의 명령에 따라 관청의 나졸들이 춘향을 끌고 왔습니다. 춘향은 23쯤 되어 보이는 여인으로 관기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뺨에는 사흘 전 맞은 멍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석봉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박진사께 약을 지어 드렸다지? 그러하옵니다. 사또 어르신.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약을 썼느냐? 진사 어르신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하시기에 소인은 맹문동과 오미자를 넣은 약을 지어 드렸나이다. 해가 되는 약재는 전혀 쓰지 않았나이다. 춘향의 설명에 민서방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천한 것이 의술을 아느냐? 내가 잘못 처방한 것이 분명하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의서를 익혔고 약초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나이다. 춘향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기 주제의 양반께 약을 지어 드리다니. 네, 잘못이 명백하구나. 사또 어르신, 소인은 정말. 입 닫혀라. 당장 옥에 가두어라. 곤장 50대에 처하겠다. 춘향은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석봉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춘향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서방의 태도가 지나치게 급박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석봉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봉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진사대 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사 어르신께서는 사흘 전부터 속이 불편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서방 어르신을 불렀지요. 민서방이 무슨 약을 지어드렸소? 검은색 가루약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드시라 했지요. 그런데 이튿날 더 답답해 하셔서 관기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이는 무슨 약을 지어드렸소? 맑은 갈색 탕약이었습니다. 드시고 나서는 좀 편해 보이셨는데 그날 밤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봉은 약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부엌 한쪽에 약봉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석봉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춘향이 지어드린 약도 확인했습니다. 맑은 갈색의 탕약이었고 냄새를 맡아보니 맹문동과 오미자의 향이 분명했습니다. 해로운 약재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봉은 마을의 다른 의원을 찾아가 민서방이 지은 약을 보였습니다. 이 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소? 늙은 의원이 약 가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부자 푸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부자는 독성이 있어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재입니다. 잘못 쓰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지요. 석봉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서방의 처방이 잘못된 것이오? 환자의 상태를 모르니 확답은 못하겠으나 소화불량에 부자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석봉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서방이 잘못된 처방을 했고 그 탓에 박진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방은 자신의 과실을 숨기고 춘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석봉은 급히 관청으로 돌아가 황 주사를 찾았습니다. 주사 어르신, 춘향은 결백하옵니다. 진짜 문제는 민서방의 처방에 있었나이다. 석봉이 증거를 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 주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석봉,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민서방은 남원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이 아니냐. 하오나 증거. 내가 무슨 의술을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하느냐? 황 주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천안관기를 감싸려 든다니 서자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석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 주사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황 주사는 민서방과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민서방은 양반들에게 귀한 약재를 팔면서 황 주사에게 뇌물을 바쳐왔지요. 그리고 황 주사는 관청의 권력으로 민서방의 독점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석봉이가 진실을 파헤치면 내 부정도 드러날 것이다. 황 주사는 이 기회에 석봉까지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황 주사는 민서방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을 달빛 아래 작은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석봉이란 놈이 방해가 되는군. 황 주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서자놈이 계속 조사한다면. 민서방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황 주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봉이 형벌 대신금을 내고 춘향을 구하려 할 것이네. 그때 우리가 손을 쓰는 거야. 어찌 하시려고요? 석봉의 재산 증빙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지. 문서가 위조라고 하면 석봉도 범죄자가 되는 게야. 오호, 그것 좋은 방법이군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음 날 석봉은 사또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또 어르신 소인이 형벌 대신금을 내고 춘향의 형벌을 대신하고자 하나이다. 형벌 대신금이란 죄인의 형벌을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였습니다. 석봉은 지난 10년간 모은 돈 전부를 내놓을 각오였습니다. 사또는 석봉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관기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그러하옵니다. 춘향은 결백하옵니다. 어리석은 놈.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허락하겠다. 내일까지 돈과 증빙 문서를 가져오너라. 석봉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은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봉이 춘향의 일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옳은 일이다, 얘야. 결백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다. 하오나 어머니 치료비가. 걱정 말거라. 어미는 괜찮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석봉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봉은 돈과 문서를 들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청 앞에는 민서방과 황 주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봉, 그 문서를 보자. 황 주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봉이 문서를 건네자 황 주사는 문서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문서는 위조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이 관인과 이인이 가짜로구나. 내가 문서를 위조했구나. 석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였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사실 황 주사가 어젯밤 몰래 관청의 문서고에 들어가 석봉의 원본 문서를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석봉, 내가 문서 위조죄까지 저질렀구나. 이는 중죄다. 황 주사가 호통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정식 문서옵니다. 석봉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자가 관기 춘향과 공모하여 박진사를 독살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여 도망치려 한 것이옵니다. 민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석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청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서자놈이 관기와 짜고 양반을 죽였다더니 반쪽 양반이 관기와 어울리더니 결국 저 꼴이구만. 사흘 전에 기방에서 춘향이 매 맞는 걸 보고도 감쌌다더군. 석봉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춘향을 구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자신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석봉, 당장 내 관직을 박탈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조사할 것이다. 황 주사의 선언에 석봉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황 주사도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봉은 관청을 나서며 옥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춘향이 갇혀 있었습니다. 매 맞던 그 여인을 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석봉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석봉은 관청에서 쫓겨났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한 것이지요. 10년을 성실히 일한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서자 주제의 관기를 감싸더니 이제는 문서까지 위조했구나. 동료 서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석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외쳐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석봉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놈이다. 양반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는구나. 썩은 피 섞인 놈이 결국 죄를 지었어. 한 아낙네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이 석봉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석봉은 피를 흘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지도 못하던 몸으로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석봉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석봉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피 묻은 석봉의 어깨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얘야.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토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석봉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지요.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안 된다. 이제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어머니를. 석봉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벌 대신금으로 쓰려던 돈마저 압수당한 터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동량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집 안을 뒤졌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낡은 이불과 그릇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지요. 책이라도 팔겠습니다. 석봉은 책을 보따리에 싸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소? 더군다나 당신은 범죄자 아니요? 제발.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안 돼요. 썩 돌아가시오. 석봉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점 주인은 매몰찼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더욱 기력이 없었습니다. 식은 땀이 얼굴을 적셨고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석봉아, 이리 오너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석봉을 불렀습니다. 석봉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옳았다. 어머니는 석봉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란다. 너는 진정한 양반의 마음을 가졌구나. 어머니, 그 춘향이라는 아이도 구해주거라. 결백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착하구나, 내 아들.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석봉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가을밤 달빛만이 쓸쓸히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이튿날 석봉은 홀로 어머니를 산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석봉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춘향을 구하고 제 결백도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관직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석봉은 관청 뒤편 옥사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옥사를 지키는 나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춘향을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오. 나졸은 석봉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옛날 석봉이 공정하게 일할 때를 기억했던 것이지요. 잠깐만이요. 들키면 나도 곤란해지요. 석봉은 옥사 창살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춘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향. 석봉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춘향은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춘향. 석봉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춘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나리, 왜 오셨나이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합니다. 춘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소녀 때문에 나리께서 모든 것을 잃으셨다 들었나이다. 관직도 재산도 그런 것은 중요치 않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들었나이다.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녀 때문에 나리의 어머님까지. 차라리 소녀가 죽는 편이 낫겠나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석봉이 창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나이다. 소녀는 내일 곤장형을 받게 됩니다. 관기의 몸으로 50대를 맞으면 살아남기 어렵지요. 춘향의 말에 석봉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소. 나리 부디 살아 계시옵소서. 소녀의 목까지. 춘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옥사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다음 날 새벽 석봉은 다시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나졸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큰일 났소. 춘향이 목을 매려 했소. 석봉은 번개처럼 옥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춘향이 옷고름으로 목을 매달려 하고 있었습니다. 춘향. 석봉이 춘향을 붙들었습니다. 춘향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막으시나이까? 춘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가 죽으면 날이라도 편해지실 텐데. 석봉은 춘향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진실도 함께 죽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오. 춘향은 석봉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방이 관청에 또 다른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석봉이 춘향과 공모하여 박진사를 독살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석봉도 함께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황 주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석봉을 옥에 가두고 조사해야 하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석봉을 잡아오너라. 나졸들이 석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봉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졸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석봉, 내게 독살 공모 혐의가 있다.
함께 가자. 석봉은 일어섰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것 봐라. 결국 잡혔구나. 반쪽 양반 주제에 사람을 죽였으니. 석봉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전직 관리 정참판이었습니다. 정참판은 소문을 듣고 석봉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주사와 민서방의 음모도 눈치챘지요. 이것은 모함이다. 석봉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구나. 정참판은 결심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나. 정참판은 급히 서재로 돌아가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께 올리는 긴급 상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춘향과 나란히 갇혀 있던 석봉은 창살 사이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소녀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니. 춘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석봉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거라. 그 말씀이 석봉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원 읍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오신다. 무슨 일로? 남원 관청에 부정이 있다는 상소가 올라갔다더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황 주사와 민서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상소를 올렸단 말인가? 황 주사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시오슬 남원 관청 앞에 말을 탄 관리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마패마 바위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와 관리들이 급히 나와 엎드렸습니다. 어사또 어르신 송구하옵니다. 암행어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 큰 부정이 있다는 상소를 받았다. 즉시 조사하겠다. 무슨 부정 말씀이신지.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사의 사망 사건과 석봉, 춘향의 억울한 옥사에 대해서다. 그 말에 황 주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참판의 상소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정참판은 석봉이 공정한 사람이며 황 주사와 민서방의 부정을 의심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석봉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밝히며 석봉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서방의 한의원을 수색하라. 암행어사의 명령에 나졸들이 민서방의 한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방은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어사 어르신. 소인은 아무 잘못이 없나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 판단하겠다. 나졸들이 한의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재 뒤편에서 낡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어사 어르신, 이것을 보시옵소서. 장부에는 환자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박진사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박진사, 소화불량, 부자 푸즈, 한돈 처방, 주의 독성 강함. 암행어사가 장부를 읽더니 민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부자를 소화불량에 썼다고? 부자는 독성이 강한 약재가 아니냐? 그것은. 민서방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더 찾아보라. 나졸들이 계속 수색하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매물 장부가 나왔습니다.
황 주사에게 매달 돈을 바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암행어사가 호통쳤습니다. 민서방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황 주사의 집을 수색하라. 나졸들이 황 주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 주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황 주사의 서재에서는 더욱 놀라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작된 문서의 원본들, 뇌물을 받은 장부, 민서방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석봉의 재산 증빙문서 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황 주사가 몰래 바꿔치기 한 진짜 문서였지요. 이것이 바로 석봉의 진짜 문서로구나. 암행어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진실이 명백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관청 마당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황 주사와 민서방을 꿇어앉혔습니다. 석봉과 춘향도 옥에서 나왔습니다. 민서방, 내가 박진사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 사실이냐?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민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부주의하여 부자를 과다 처방했나이다. 그런데 왜 춘향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소인의 체면과 의원 독점을 지키어 춘향의 뛰어난 의술이 두려웠나이다. 민서방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황 주사, 너는 어떠하냐?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민서방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독점을 보호해 주었나이다. 그리고 석봉나리의 공정함이 두려워 그를 제거하려 했나이다. 황 주사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석봉의 문서를 조작한 것도 내가 한 짓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의 모든 부정이 드러날까 두려워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악당들이 석봉나리와 춘향을 모함했구나.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황 주사는 즉시 파직하고 유배 보낸다. 재산은 몰수한다. 민서방은 의원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벌금 100냥을 징수한다. 두 사람은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석봉과 춘향은 완전히 결백하다. 즉시 석방하라.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석봉과 춘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석봉에게 다가갔습니다. 석봉, 그대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높이 평가한다. 관직을 복직시키겠다. 황송하옵니다. 아니, 복직이 아니라 승진이다. 오늘부터 정식 향리 쌍리로 임명한다. 석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자인 자신이 향리가 되다니요. 소인 같은 서자가 신분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을 본다. 정참판 어르신의 보증도 있지 않느냐. 암행어사는 정참판을 불렀습니다. 정참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참판, 석봉을 양자로 삼을 의향이 있으신가? 정참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고 싶사옵니다. 석봉은 자네 아버지의 아들답구나. 정참판이 석봉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품이 진정한 양반의 자격이다. 석봉은 정참판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암행어사는 춘향에게도 말했습니다. 춘향, 그대의 의술이 뛰어나다 하니 정식의여 인위로 임명한다. 관기 신분에서 해방하고 양민으로 만들겠다. 춘향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석봉과
춘향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저 두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었어. 관청 일을 마친 후 석봉은 어머니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춘향을 구했습니다. 춘향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참판이 석봉과 춘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둘은 내 집에서 지내거라. 석봉은 내 양자이고 춘향은. 정참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곧 석봉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니냐? 석봉과 춘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석봉이 정참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남원 읍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석봉이 향리로 승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봉은 정참판의 양자가 되어 정식 양반 족보에 올랐습니다. 한때 반쪽 양반이라 불리던 서자가 이제는 존경받는 향리가 된 것이지요. 관청에서 석봉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토지 분쟁이 일어나면 석봉을 찾았고 복잡한 송사도 석봉의 손을 거치면 공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석봉나리만 계시면 관아 일이 술술 풀린다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춘향도 의녀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정식 의녀가 되어 여성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지요. 춘향 의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아낙네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춘향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직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어느 가을날 정참판이 석봉과 춘향을 불렀습니다. 석봉아, 이제 혼례를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석봉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춘향도 이제 양민 신분이고 너도 향리가 되었으니 혼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정참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가 춘향에게 청혼해도 되겠사옵니까? 석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혼례를 주선하마. 보름 후 남원 읍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정참판의 집 사랑채에서 석봉과 춘향의 혼례가 치러진 것이지요. 석봉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었고 춘향은 붉은 치마 저고리와 족도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는 이 순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함께 하시오. 주례를 맡은 늙은 선비가 말했습니다. 석봉과 춘향은 서로를 바라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하오. 아름다운 부부로구나. 한때 두 사람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석봉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저도 나리를, 아니 서방님을 평생 모시겠나이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 후 석봉과 춘향은 정참판이 마련해 준 작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소박했으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춘향이 물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야지요. 우리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말이요. 석봉의 대답에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옵니다. 무료 진료소를 열면 어떨까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집 한쪽에 작은 진료소를 열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석봉은 법률 상담을, 춘향은 의술을 베풀었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찾아오시오. 도와드리겠소. 아프면 언제든 오시오. 약값을 걱정하지 마시오.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석봉과 춘향은 정성껏 그들을 도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초라한 행색의 두 사람이 진료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황 주사와 민 서방이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황 주사는 거지 꼴이 되어 있었고, 의원 면허를 잃은 민 서방도 몰락하여 품팔이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석봉나리. 황 주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춘향 의녀님. 민 서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죄는 10,0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황 주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봉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미 지난 일이오. 나리. 들어오시오.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오. 석봉과 춘향은 두 사람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황 주사와 민 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민 서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드리겠나이다. 하오나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 서방은 깊이 절했습니다. 황 주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진실하게. 석봉의 말에 황 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춘향이 석봉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옵니까? 그렇소.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요. 석봉의 말에 춘향은 감동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석봉과 춘향의 진료소는 남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희망이었지요. 어느 봄날 정참판이 석봉 부부를 불렀습니다. 석봉아, 춘향아, 너희를 보니 참으로 흡족하구나. 정참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품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임을 너희가 증명했다. 황송하옵니다, 아버님. 조정에서도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다더구나. 의로운 서자와 뛰어난 의녀의 이야기를. 석봉과 춘향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정참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석봉의 어머님도 기뻐하고 계실 게다. 아들이 진정한 양반이 되었으니. 석봉은 어머니 무덤이 있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고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석봉과 춘향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겪은 일들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원 읍내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자 출신 서리와 관기 출신 의녀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의와 사랑으로 신분의 벽을 넘어선 이야기를요.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정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석봉과 춘향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악행은 반드시 화로 돌아온다. 권선징악의 이치를 새삼 배웠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진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봉과 춘향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지요. 석봉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로운 향리 석봉의 묘. 춘향도 몇 해 후 석봉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춘향의 무덤도 석봉 곁에 만들었습니다. 어진 의녀 춘향의 묘. 두 무덤은 나란히 서서 남원의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남원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칩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이란다.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진정한 덕목이란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봄이 오면 석봉과 춘향의 무덤에는 꽃이 가득 핍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는 것이지요. 그 꽃들은 오늘도 남원 하늘 아래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마치 석봉과 춘향의 의로운 삶을 기억하듯이